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대우건설 오랜만에 정말 강한 상승 보여줬어요.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오늘 대우건설 장중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 졸이는 하루가 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우건설 시초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오늘 종가를 마감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못 보신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었던 영상 가져왔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전에 업로드했었던 영상이고 800분 넘게 시청한 영상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는지 잠깐만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 이제는 매물 정리를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 평단이 최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건 다르다고요.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이 지금 당장 매물 정리를 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나왔다면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큰손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단 위에 주가가 형성됐다고 해서 매물 정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뭐 맞췄다 자랑하려고 아침 영상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었던 방향성대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큰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신호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대우건설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지금 영상만큼이라도 대우건설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대우건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이럴 때일수록 대우건설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이 지금 당장 매물 정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나요? 바로 대우건설 투경딱지 해제의 최초 판단일이 오늘이었잖아요. 대우건설 오늘 시장에서 13%라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딱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내일 시장부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진행될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투경 딱지가 떨어진다는 건 개인들의 신용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큰손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적은 돈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큰손 세력들이 굳이 무리해서 오늘 시장에서 매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건 차이가 있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큰손 세력들 비중 어디서 실어 갔다고요? 26,000원과 28,000원 매물대, 34,000원과 37,000원 매물대요.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 주가 얼마요? 32,600원이죠. 물론 큰손 세력들 고점부터 비중을 줄였고 평단이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큰 수익을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면 했겠지만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제가 아침 종목 분석 영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거고 윗꼬리 캔들이 달렸다고 해서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 드린 거예요. 실제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큰손 세력들이 장 막판에 매집을 하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고 시간의 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의 장에서 4%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 내일 시초가 갭 상승 구간이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건설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 투경 딱지가 떨어지자마자 시초가 갭 상승 나오잖아요. 개인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요. 개인들의 신용거래 거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는 건 내일 시초가 대우건설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왔잖아요. 뭔가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전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였나요? 바로 이란과 미국의 종전이죠. 지금 이란 입장을 중국이 대신 전달해주고 있고 미국이 그걸 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호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 종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재건 수혜주로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에요. 이러한 재료가 나오는 와중에 투경 딱지가 떨어지니까 강한 상승 구간을 이어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대우건설 종목 분석 영상을 다뤄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걸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바로 증권사의 움직임이요. 왜냐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증권사들이 자전 거래를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든 종목이다 얘기 드렸잖아요. 당연히 메이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대우건설 메이저 증권사들 누굴 잡고 있었나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JP모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증권사인 KB증권이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4만 주 매도를 던지는 움직임 보여줬어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도 50만 주의 매도를 던지고 있었는데 또 한 번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오니까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30만 주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대우건설 큰손 세력들이 매도를 던졌으니까 고점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JP, 신한투자증권의 움직임은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시외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이 쏠렸을 때 강한 상승 구간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큰손 세력들이 지금까지 대우건설에서 매물 정리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대우건설 주가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구간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매도를 던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 할 만한 반등이 나왔나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큰손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만 아래꼬리 반등이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우건설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상승이 5일선을 타면서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하려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큰손 세력들이 지금까지 매물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경 딱지가 풀리면서 내일 시초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큰손 세력들 매물 정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큰손 세력들은 수익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강한 상승 구간 이후로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에 100% 없어요. 윗꼬리 캔들이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요. 매물 소화의 현상일 수 있고 그대로 신고가 랠리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정말로 많았잖아요. 대우건설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강한 상승 구간 이후로 윗꼬리 캔들이 달렸는데 이게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매물 소화 현상인지는 구분해 가야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구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대우건설을 끌고 왔었던 수익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신호들, 그러한 움직임들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수급 봐야겠죠. 대우건설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고 프로그램에서 비중을 담아가는지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관망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메이저 증권사들이 만드는 움직임인지를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상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가 나오는 상황들, 시초가 매도를 던지다가도 강하게 매집을 하는 움직임들 지겹게 당해 보셨잖아요. 그게 메이저 증권사가 아니라 다른 움직임들을 보고서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KB증권, 신한투자증권, JP모건의 움직임인지를 지켜보면서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차장고 봐야겠죠. 왜냐면 큰손 세력들이 매물 소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매물 정리를 하는 건지는 우리가 수급상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매도의 움직임을 본다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의 목적이 뭐예요?
게요. 비쌀 때 매도를 해서 쌀 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손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나온다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요. 추가적으로 공매도의 거래량 늘어나겠죠. 결국 이러한 움직임, 내일 시초가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결정될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신호를 잡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아침 저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다뤄드리는 만큼 내일 시초가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릴 거예요. 정말로 대우건설 제가 이관한 약속 드릴게요. 대우건설 내일 시초가 대응 정말로 중요한 만큼 대우건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저 대우건설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우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우건설 대응할 수 있게끔 수익률 지켜갈 수 있게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우건설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언제 대응을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시장에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구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신호라도 받아가 보세요. 제가 지금 대우건설에서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우건설 이제 매수한 것도 아니고 10원 단위의 타점이 왜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우건설 강한 상승 구간 이후로 윗꼬리 캔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물 소화의 과정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는 겁을 먹고서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대우건설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큰손 세력들 오히려 매물 정리를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상승 구간에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때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대응을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주주분들이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우건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처럼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상승하는 종목에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아 보실 거예요. 그런데 대우건설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죠? 상승하는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종전 나왔나요? 불확실성 사라졌나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작년 12일 전쟁 모두 똑같았어요.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 확대 할 거다 얘기는 하지만 종전이 나오지도 않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K자 경기잖아요. 증시는 올라가지만 현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져야지만, 종전이 나와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에서나 수급 상에서나 세력들의 매집이 정말로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이 저점이다 얘기는 못 드려요. 이미 20% 정도 바닥권역 대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시장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보여주죠. 그리고 불확실성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도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우건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